검사들이 공장에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저는 대통령의 인식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헌법 갖추어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겠다. 그건 헌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시는 그 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거든요. 다만 내용이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해야 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불만을 갖는다. 그러면 이 불만을 갖는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들이죠. 결국 이 사건 공소장은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갖추어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미래 세대에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는 이런 인식 하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식이 없는 자는 선택이 안 된 겁니다. 선택받으려면 다음 선거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사들이 함부로 대통령의 인식을 공격하면서 그것이 범죄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거죠. 아까 검사들이 워딩한 대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이 사건 수사가 반국가 세력과 거기에 부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기재 부분에서 검사들은 거짓말과 또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정말 가공이라고 한문으로 써왔는데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는 거짓말들을 막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인식,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김영현 장관과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과 순차적으로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상원 사령관이 수첩을 적은 걸 보고 이런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졸렬하다, 수준이 낮다, 빈약하다, 빈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사적인 영역에서 작성된 수첩을 두고 거기에 터잡아서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10cm도 안 되는 그 얇은 수첩에 터잡아서 이 어마어마한 황당한 공소사실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 공소장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순차적으로 비상계엄, 이것이 곧 내란이라는 말이거든요. 논의했다. 그 기재가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데 2023년 10월입니다. 그것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1년 전에 군인사에 내용이 적혀있다. 이것을 두고 비상계엄을 순차 논의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은 자기의 수첩은 정말 자신의 상상력, 개인적인 메모에 불과하다. 내 망상을 적을 수도 있고 내 환상을 적을 수도 있다. 거짓말도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란 전제하에 2023년 10월에 이루어졌던 군인사가 내용이 수첩에 적혀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순차 공모해서 비상계엄을 논의했다. 이런 거짓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수첩을 계속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이야기를 계속 삽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공사실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시기 총선 전후, 총선 전, 총선 후,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 세력, 민심관리 1년, 헌법 개정 이렇게 적어놓고 이것이 비상계엄의 준비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작성된 수첩, 노상원 전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환상, 망상, 거짓말, 또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적힐 수 있는 개인의 비망록을 비상계엄의
그 증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 공모했다는 황당한 결론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검사 공소장의 1번 대통령 취임 후 정치상황과 비상계엄 준비 항목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검사들의 공소장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로마자 2번이고요. 검사들은 내란이라고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 헌법상 직무상 권한 행사 중에서 아라비아 숫자 2번입니다. 군 지휘권 행사. 그 다음 슬라이드. 아까 제시하신 표를 보시면 두 번째 칼럼이죠. 군 지휘관 유인을 통한 비상계엄 준비. 군 지휘관 유인이랍니다. 유인. 재판장님. 군 지휘관들이 삼성 장군, 사성 장군 이런 분들인데 대통령이 유인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워딩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더 참담한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2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2월 비상계엄 시 동원할 군 지휘관들의 충성심을 유인하기 위하여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기자와 같이 군인사를 했고 손식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곽종군 사령관, 이지훈 사령관을 관저로 불러 격려 만찬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팩트로 확인되는 내용은 대통령께서 손식,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 사령관들과 함께 만찬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검사들은 지휘관의 충성심을 유인하기 위해서 밥 사준다고 대한민국 삼성 장군들이 대통령에 충성을 합니까? 밥 먹여준다고 대통령에 충성을 합니까? 이런 정도가 얼마나 빈약하고 치졸한 검사들의 상상력입니까? 검사들이 아니라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해서 하는 아까 말한 반국가 세력들 그자들의 졸렬한 상상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사령관들을 모욕하는 거죠. 손식, 여인영, 박종군, 이진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밥 한 번 사주면 충성을 하고 밥 안 사주면 충성 안 합니까? 이걸 버젓이 공소장에 적어놨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읽기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오늘 부끄러움을 느끼시라고 적어서 재판부에 보고를 드립니다. 군 지휘관들, 삼성 장군들 되시는 분들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충성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욕하는 거죠. 대통령이 밥 한 끼 사주면 충성을 하고 밥 안 사주면 충성 안 하고 이건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요. 손식, 여인영, 곽종군, 이준우 사령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요. 그건 뭐 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을 또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사령관들과 밥 한 번 먹으려도 검사들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판사들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게 바로 내란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날지,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지, 그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고 재량행위입니다. 어떤 말씀도 할 수 있고, 어떤 생각도 할 수 있고, 어떤 내용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적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들이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 만난 걸 보고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만나면 안 되느냐? 밥 사주고 충성심을 받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수준 낮은 공소장이 대한민국에서 작성되고 기소됐다는 게 정말 처참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은 이와 같은 모임, 사령관들과 같이 만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정치 상황을 마치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인 것처럼 표현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병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을 드러냈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권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만이 하는 겁니다.
검사들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의 원인이 종북 좌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인지 그것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틀리다, 같다부터 말할 권한이 검사들에게는 없습니다. 판사들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수단, 어떠한 수단을 동원할지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는 겁니다. 검사들이 근데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 자체를 평가하고 개입하면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바로 내란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 수사가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워딩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추동되고 이루어졌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재판장께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수사, 기소, 공소제기 자체가 내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